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보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3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3월이 되니까 딱 바로 생각난 게 벌써 22학번이 대학에 입학을 하는구나. 제가 18학번이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화석이 빨리 될 줄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새내기 때 반드시 알면 좋을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5가지 포함되진 않는 건데 대부분 새내기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친구 사귀는 거잖아요. 저도 그 세터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아무도 못 사귈까봐 걱정도 되고, 사실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카카오톡 배경화면이 B2B였는데 저희 과 동기 단톡방에서 B2B 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프사를 보고 혹시 너도 B2B 팬이니? 라고 먼저 카톡이 와줘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그 친구가 세터에서 친해진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친구가 생겼어요. 과 동기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친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정도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전공 수업이 무조건 1학년 때는 같기 때문에 항상 과 동기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뭐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양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다른 학과 친구들이 워낙 그 친구들이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친하게 지내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친구가 생길 일이 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대학생활 동안 혼자 다니는 친구는 못 봤어요. 어떻게든 마음 맞는 친구를 한 명씩은 사귀게 된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터도 안 가고 학과 행사도 참여를 안 했는데 과 동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내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꿀팁 5가지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학점 관리입니다. 일단 그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1학년 때는 아직 뭐 어린데 지금은 좀 놀면서 해도 돼, 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착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4.0 이상을 맞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되게 세세하게 나눴잖아요. 근데 대학은 AB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있고 B 플러스 이상은 무난하게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는 정말 학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학점 관리를 나중에 복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F를 받아가지고 재수강을 하고 뭐 그런 거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남들 널널하게 들으면서 학교 다닐 때 나는 그 재수강하려고 계절학기도 들어야 되고 초과학기를 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3수강까지 하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관리 확실하게 하세요. 특히 남학생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학점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때문에 처절하게 느꼈잖아요, 여러분. 3학년 때 백날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만들어 놔봤자 1학년 때 4등급, 5등급이었던 거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는 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대학교 학점은 고등학교 내신보다는 좀 더 관리가 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뭐 놀 것도 당연히 놀고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학점 관리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동아리입니다. 일단 저는 중앙동아리 활동을 합창단을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임원을 다 거쳤어요. 근데 정말 동아리, 그 합창 동아리가 제 인생, 제 대학 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저는 좀 노래를 좋아하고 팬텀싱어 같은 그런 중창 프로그램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합창 동아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과 동기가 권유를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한나 새내기, 그러니까 진짜 귀엽거든요, 새내기 때 들어오면. 그러니까 더 잘해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동아리,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술 권유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요새는 그런데 많이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편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버스 정류장까지 선배들이 데려다 주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좋아서 꾸준히 남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래하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학 생활 동안 힐링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사실 동아리 친구들이에요. 동아리에서 아무래도 합창 동아리 특성상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같이 합을 맞추는 거기다 보니까 이제 친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히 연락한 친구들은 다 합창 동아리 친구들이고, 아마 대학이 끝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친하게 지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도 계속 연락해주시고 취업에 도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팁도 주시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 정말 추천하는데, 동아리를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냐 고민이 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 중앙 동아리를 추천드려요. 큰 물에 가야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학과 수학회나 동아리는 만나는 사람 풀이 좀 적기 때문에 중앙 동아리를 하시면 정말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의대생도 만났어요. 의대생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중동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학술 동아리나 내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고, 학과에 맞춘 동아리 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들었다면, 이제 대학은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동아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평소에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원래 뮤지컬 동아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는 뮤지컬 동아리가 없어가지고 대한체육을 합창 동아리를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도 여러분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거 내가 직업으로는 못 삼아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소개서에 연결해서 엮으려면 다 엮어지더라고요. 취업한 선배들 보니까 뭐 엮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엮는다. 그래서 본인이 진심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힐링할 공간을 약간 만든다 해야 되나? 대학 생활에서. 그래서 학업으로 지친 내 마음을 치료해줄 동아리를 추천드리고, 선배들이 진짜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쎄한 사람이 있는 동아리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학에도 아무리 좋은 대학도 아무리 좋은 것도 이상한 사람 꼭 있길 마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동아리는 딱 들어가자마자 쎄하다 하면 일단 피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동아리도 추천드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근로장학을 오래 하면서 생긴 습관인데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공지사항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공지사항을 많이 보면 좋은 점이 많은 소식들을 남들보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은 누가 가르쳐주지가 않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학교는 공지사항에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려면 매일 아침 공지사항을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보세요. 그리고 학과 공지를 많이 쓰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학과 홈페이지도 보셔야 되고,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따로 올라오는 데는 또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워 보이겠지만 사실 정말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핸드폰으로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그러실 거예요. 꼭 투자하세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뭐 교내에 좋은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강연, 그 다음에 교환학생, 그리고 학사도 일정, 장학금 이런 거 다 보는 사람, 그 공지사항 보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한테 떠먹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 내가 학점 4.5야. 근데 장학금 신청 기간 까먹었어. 이러면 아무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지사항 확인하는 습관 반드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로장학생이에요. 제가 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 근로장학생은 정말 좋아요. 다른 아르바이트 할 바에는 이걸 어떻게든 하시는 게 좋은데, 근로장학생은 애초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주세요. 왜냐하면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플러스 알파라 해야 되나? 이 학생이 있으면 일이 조금 더 주는 거지, 이 학생이 없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가면 대타를 구해야 되거나 그 시간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근로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요. 특히 시험 기간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 시험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맞춰서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에서는 뭐 느낄 수 없는 그런 배려죠. 그런 점이 좋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일하는데 시급은 더 조금 똑같이 받는다거나 좀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진상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러면 좀 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들은 이 학생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같은 그 근로학생으로서 그런 거를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물론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물론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정말 힘든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근로학생을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신청하는 방법은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근로학생이 되면, 그리고 교직원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다 해야 되나? 결국 대학도 하나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일반 사기업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근로학생을 하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런 학교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 회사에서는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턴 생활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근로학생도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진로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 관련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진짜 그 수업에 하는 발표조차도 내 학생부 종합 생기부에 한자라도 더 적으려고 관련된 활동을 했었고, 뭐 동아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 받는 거, 대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왜 멈춰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해봤으면서 대학에 오니까 그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잡혀있는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진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물론 진로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지 정도는 항상 숙지를 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뭔가 성취를 이루시길 바래요, 정말. 그래서 뭐 필요한 영어 성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인턴 경험 이런 거를 미리 알아놓으신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도 다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점 관리예요. 학점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잘 관리할 수 있고, 학점이 낮다고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셔가지고 진로에 대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학생은 방학이 정말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근로만 하느라고 좀 허투루 보낸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방학 때 일도 하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진로에 대한 활동 조금이라도 더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여행을 가시거나 내 삶에 의미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조언들이 있지만 비대면 강의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는데 그러면 정말 여러분 답도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1학년이라고 해서 핑가핑가 노는 게 아니라 정말 4년 금방 가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투자하는 새내기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다음 영상을 준비하거나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대학생활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